이번 사연은 아이와 함께 집에 놀러와서 며칠간 진상을 떠는 친구를 내쫓아버렸다는 여자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오래된 친구와 재회를 한 뒤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말리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이 딱 맞나 봐요. 제가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줄곧 집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고 사람 만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연락하는 사람도 없는 편이에요. 그래도 다정한 남편과 착한 아들이 있어서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SNS로 20년 전에 친하게 지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대학 시절 내성적인 성격 탓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저를 챙겨주고 이리저리 끼워줬던 고마운 친구였죠. 오랜만에 제가 추천 친구에 떠서 연락을 했다면서 어떻게 지내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너무 반가워서 얼른 약속을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로는 친구를 만난 적이 없어서 엄청 설레더라고요. 맨날 입고 있던 추리닝을 벗어버리고 나름 머리랑 메이크업에 신경을 쓰고 나가니까 대학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었는데요. 친구도 옛날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보고는 너무 반가워해 주는데 저도 엄청 기뻤네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는 제 생각과는 달리 엄청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더군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이혼을 하고 난 뒤에는 혼자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겁니다. 양육비를 준다고 했던 남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변호사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데 여자 혼자 이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라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도 평탄한 인생이랄 건 없지만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대학 시절 그 발랄하던 친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안쓰럽고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는 오랜만에 저를 만난 게 잠깐 힐링을 하는 것 같다며 나와줘서 고맙다고 했고 저도 마찬가지라며 손을 잡아줬죠.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게 버거워 친정이 있는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저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하길래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뭐 잠깐 놀러 오는 건 아무런 무리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이 방학 때 맞춰서 3, 4일 정도 머물고 싶다는 말이었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는데 그날 헤어지고 난 뒤 바로 연락이 와서 언제로 날짜를 잡으면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랑 상의도 안 되어 있고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누가 집에 오는 게 좀 불편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더군요. 친구는 말만 해주면 바로 올라가겠다며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고 이걸 남편에게 말하니 사정이 딱하다면서 자기가 3일 정도 저희 시댁에 가서 있을 테니 편하게 지내고 가라고 해줬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해보는 부탁이라 저도 많이 미안했고 이게 맞는 걸까 싶었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짐을 싸들고 저희 집으로 왔고 그때부터 지옥 같은 동거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친구는 생각보다 거지근성이 많이 배어 있었는데 저희 집 치약, 샴푸, 바디워시 같은 것들을 듬뿍듬뿍 쓰고 향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조금 덜어가면 안 되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통이 없어서 덜어주기가 힘들다 하니 자기가 작은 용기를 챙겨왔다면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다 담아갔습니다. 가방을 뒤적거리면서 통을 꺼내는데 수십 개는 되어 보였어요. 이미 담겨 있는 것도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많이 얻으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애는 또 어찌나 뛰어대던지 친정은 단독주택이라 애가 마음대로 뛰어다녀서 그렇다는데 아무리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심했으면 저희 애가 여기서는 뛰면 아랫집 사람이 올라온다고 말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애 아빠가 없으니까 혼자 키우기 힘들었겠지 싶어서 최대한 안 좋은 소리 안 하고 잘 대해주려고 했습니다. 제가 해주는 음식도 좋지만 애들은 치킨, 피자 이런 걸 좋아하니까 첫날에는 파티처럼 케이크도 놓고 치킨, 피자 상을 차려줬어요. 근데 친구가 음식들을 보더니 자기 애는 아토피가 심해서 이런 거 먹이지도 않는데 못하러 돈을 썼냐고 짜증 아닌 짜증을 내는 겁니다.
막상 아이는 군침을 흘리며 닭다리를 뜯고 있는데 애써 성의 있게 차려준 사람한테 그런 말이나 하다니 저는 너무 민망해져서 미안하다고 미리 말해줬으면 신경을 썼을 텐데 모르고 그랬다고 했더니 마치 자기가 사주는 사람인 양 생색을 내면서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되지 않겠냐 하더군요. 세월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 하지만 친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순 속물에 자기 입속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도시로 놀러 온 김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키즈 카페랑 아울렛에 갔는데요. 물론 비용은 제가 다 내고 친구 아들에게는 그냥 재밌게 놀라고만 했습니다. 친구네 아들은 키즈 카페를 처음 가봤는지 눈이 동그래지면서 옷이 땀으로 다 젖을 정도로 재밌게 놀았어요. 저희 아이는 좀 큰 상태라서 흥미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 놀 때까지 같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3시간 정도 흐른 뒤 밥도 먹고 애 옷도 하나 사줄 겸 아울렛으로 향했는데 웬만한 옷 그냥 고르면 될 것이지 꼭 좋은 메이커로 가서 구경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옷을 사주겠다고 한 건 맞지만 그래도 형편을 아니까 좀 웬만치 해야 하잖아요. 위아래로 30만원 정도 되는 세트를 입히면서 예쁘다고 하는데 벗으라고 하지도 못하고 참 곤란했습니다. 아이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저는 친구에게 솔직하게 이 정도는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웃으면서 자기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다른 곳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잘 넘어간 줄 알고 10만원 선에서 새 옷을 사주고 식당에 갔는데 저한테 요즘 형편이 많이 어렵냐고 묻더군요. 아니, 조카 옷 사주는데 뭐 여러 벌 사줄 것도 아니고 통 크게 쏘는 게 낫지 않나? 너희는 둘이 벌면서도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나 봐? 저희 애가 옆에 있는데도 싸가지 없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욱하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 앞에서 어른들끼리 싸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냥 웃고 넘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 좋아 보였는지 자기는 애아빠랑 같이 살 때도 고급 수입 제품 아니면 아기용품 거들떠도 안 봤다면서 사람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자기 자식한테 금칠은 못 해주더라도 좀 좋은 걸로 해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어제 치킨, 피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을 애한테 주는 건 부모로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저희 아들에게 그런 거 많이 먹고 사냐고까지 묻는데 밥맛이 뚝 떨어져서 당장이라고도 박차고 나오고 싶더군요. 어떻게든 인내하면서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와 애들 샤워를 시키는데 친구 아들이 얼마나 까부는지 몸을 닦지 않은 채로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요. 매트가 깔린 바닥으로 넘어져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입술에 조금 피가 났습니다. 대충 연고 바르면 금방 낫겠다 싶어 힐끔 보고 말았는데 저한테 애가 다쳤는데 신경도 안 쓴다면서 인상을 쓰더라고요. 아니, 제 잘못도 아닌데 왜 저한테 난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뛰어다닌 애가 잘못이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연고를 주면서 바르라고 했고 친구는 연고를 휙 가져가면서 온갖 성질을 부려댔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니까 3일은커녕 더 이상은 같이 못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남편까지 시댁에 보내놓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애들 재워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와준 건 너무 고마운데 내일 아침 일찍 돌아가 달라고요. 친구는 코웃음을 치면서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되묻더군요. 아마 제가 조용한 성격이라 자기가 조종할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니까 그랬겠죠? 저는 오랜 동창을 좋은 마음에 불렀던 건데 이러다가 내가 병이 나겠다고 너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왔길래 그렇게 엉망이 됐냐고 했습니다. 나 그래도 너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이틀간 진짜 지옥 같았어. 네가 힘들게 산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경우 없는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너 거울 좀 봐. 덕지덕지 붙은 거지근성에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신경질에 자뻑은 얼마나 심한지 그걸 모르는데 무슨 애를 키운다고 하니? 저는 친구를 다시는 안 볼 각오를 하고 마음에 있던 말을 전부 쏟아냈고 그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상했는지 저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에 산다면서 이런 거지 같은 집에 초대를 하는 거면 자기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냐고 하는데 제가 알던 사람과는 완전 딴판이라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저에게 남편이 있으면 뭐하냐고 능력이 없으니까 애한테 브랜드 옷 하나 못 입히는 거 아니냐
백화점도 아니고 아울렛에서 벌벌 떠는 년은 네가 처음일 거라며 온갖 모욕을 하는데 이 친구 보고 집에 오라고 말한 제 입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은 이래봬도 한 달에 8,900씩은 벌어오던 사람이었는데 너네 집은 그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며 지랄을 떨길래 저도 눈에는 눈, 천박에는 천박으로 맞대응을 했어요. 그렇게 잘난 신랑 누구한테 뺏기고 와서 하소연이냐고요? 결혼하고 2년도 같이 못 산 주제에 네 신랑 자랑하는 거 쪽팔리지도 않냐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무슨 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게 나갔어요. 돈 그렇게 많이 벌면 뭐해? 양육비 하나도 못 주는 인간이 애비라고 할 수가 있나?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천박해져 버렸냐? 내가 교양 있게 나가려고 했는데 네 방식대로 이야기를 해야 말을 알아먹을 것 같네. 야, 네 남편 한 트럭 갖다 줘도 우리 남편하고 못 바꿔. 애를 키워야 아빠지 무슨. 그리고 너는 집도 없는 주제에 자가인 우리 집에 와서 좋네 안 좋네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옛날에야 네가 잘 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20년이나 지났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나이인데 아직도 똑같은 줄 아냐고. 꿈 깨고 더 추하게 늙기 싫으면 사람부터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 성질이 났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 머리채를 막 잡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정색하고 그만두라고 했더니 멈추긴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 후에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아이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3일간 잘 지냈냐고 하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이래서 옛 친구는 그냥 추억 속에 두라고 하나 봐요. 저는 무서워서 다른 동창도 못 만날 것 같아요. 학창시절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친구에게 제가 너무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네요. 추억으로만 남아 있었으면 좋은 친구로 평생 기억됐을 텐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변한 걸까요? 사람 안 바뀐다고 하는데 가끔 이렇게 바뀐 친구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바뀐 친구들이 더 많기는 해요. 사람 가려 만나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안 남을 것 같고 아무나 다 만나자니 이런 게 두려운 것 같고 인간관계가 좀 쉽지가 않죠.